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12월 19일 정혜림의 발칙한 뉴스입니다. 어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강원도로 우정여행을 떠났다가 가스 누출 사고로 3명의 숨지는 일이 발생했답니다. 살아남은 학생 7명은 다행히 호전되곤 있으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식사는 잘들 하셨나요? 밥 먹었나요? 물어보시는데 식사는 잘들 하셨나요? 참 이 연말이라서 워낙 또 모임도 많고 다들 그러셔서 그런 만큼 또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들도 참 많은데 특히나 이렇게 너무 어린 꽃다운 나이에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진짜 너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어제 기사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10명의 피해자가 난 3명이 목숨을 잃고 또 7명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수능을 치른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곧 있으면 성인이 될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대학 입학을 이미 이제 수시 합격을 이미 한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수능을 치르고 한 거의 12여 년 이렇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또 그 시기를 보냈을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또 얼마나 신났겠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는 이제 체험학습으로 신청을 하고 부모님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강릉에 있는 모 펜션까지 일종의 우정 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여기서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될지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늦은 새벽까지 들떠서 떠들고 노느라고 잠들지 못했던 듯한데 참 한 새벽 3시까지 인기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가 보면 좀 오래 새벽까지 막 즐겁게 들떠서 이렇게 놀았던 듯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잠든 새에 가스가 누출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쓰러진 채로 한 오후 1시 이후 넘어설 때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아이들이 자는가 보다 했겠죠. 네. 업주가 1시 넘어서까지 애들이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후에 신고를 해서 발견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스 누출 상태로 놓여 있었던 듯합니다. 이 학생들이 집어삼킨 가스는 바로 일산화탄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에 이 방의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150에서 159 ppm이었다고 합니다. 평균치 정상 수치가 한 20 ppm인 걸 보면 거의 8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마저도 사실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일정 부분 또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그 방의 농도가 더 높았을 것이다. 일산화탄소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펜션 보일러 배관이요.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어긋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 보일러를 틀면 이게 이제 그 배기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부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배관이 잘못된 것까지는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배관도 배관인데 배관이 잘못된 것도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스 누출 경보기조차도 없었다 그래요.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해서 이게 그냥 맞는 것만으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아이들이 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잠들었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일단 뭐 나머지 7명 학생 3명은 정말 안타깝게 그 자리 목숨을 잃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7명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5명은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조금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명은 뭐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정도도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다행히 뭐 부상 학생들이 생명이 위중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합병증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체 무슨 일인지. 특히나 이 아이들이 의식 찾고 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잠들었다 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갔던 너무나도 절친한 친구 3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상황이니까 그에 따른 충격은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 와중에도 정말 아무리 이 뉴스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고 또 이걸 열심히 또 취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정말 언론사 기자들 중에 몹쓸 짓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피해 학생들이 대성고등학교로 알려졌는데요. 대성고에 피해 학생들의 친구들, 선생님들까지 가리지 않고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사망한 친구 어떤 친구였냐, 뭐 침묵만이 애도의 방식 아니다, 한마디 해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아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 페이스북 메시지예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무기자라고 합니다. 친구분인 것 같아서 그 친구분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사를 작성 중인데 자기가 이에 대해서 어떤 친구였는지 한마디 해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다른 메시지, TV조선 모 기자입니다. 뭐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뭐 등등 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친구들이며 선생님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또 올라온 메시지가 전부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 진짜 물론 이런 일이 터지면 위에서 막 언론사 매체들이 다른 매체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거라고 하겠지만 더 빨리 더 남들이 안 하는 이런 특종을 물어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엄청 위에서 쪼거든요. 보통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신입이거나 수습 기자겠죠. 네, 사회부에서 이런 또 욕드릴 만한 일을 하는 거 보통은 신입이나 수습이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진짜 다른 취재들보다도 이건 진짜 너무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정말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 사망한 학생의 친구이거나 했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적이고 정말 큰 슬픔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 말 한마디 더 얻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단독 기사를 쓸 거라고. 이 친구들 뭐 옛날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알면 뭐 그걸 어떡할 건데요. 정말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닌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 어른에 대한 불신이 커지겠어요. 그죠? 부끄럽지도 않은지. 같은 저도 뭐 제가 취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쨌건 언론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걸 보는데 욕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하는 짓이냐 진짜. 가뜩이나 정말 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아이들에게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아예 이 대성고등학교 측에서 지나친 취재 자제해달라라고 하면서 아예 이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으면 본인들도 충격에 빠져있는데 그걸 수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한마디 해달라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 지금 정부와 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뭐 체험학습 관련한 대책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사실 체험학습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체험학습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아이들이 희생된 일이다 보니까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더 이제 뭐 이 학교에서 교육부 차원으로 뭔가 좀 빈틈이 없었나,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듯합니다.
근데 사실 체험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가 난 건 아닌데, 오히려 이제 이 가스 배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 잘못 연결이 됐는데 왜 그동안은 점검을 하지 못했는지, 가스 누출 경보기는 왜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문제 아닐까요? 가뜩이나 지금 전국 곳곳에, 뭐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사실 펜션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 펜션들 아마 불보듯 뻔해요.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큰 건물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마당에 작은 건물들 어떻겠습니까? 이런 곳들 지금 뭐 안전설비, 소방설비 등등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곳들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다 관리하고 점검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또 너무 어린 아까운 생때 같은 생명들이 희생이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가슴 아프네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이렇게, 이 기사 보셨나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3월에 열릴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막말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물어서 제명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고 이러니까 당을 좀 한번 확 휘저어놓을까봐 좀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가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현재 인적쇄신에 이어서 뭔가 좀 당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무리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 막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당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단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뭐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인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요,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위신을 훼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 원래 바닥 아니에요? 위신이 바닥 아닌가? 뭐 그거 더 어떻게 훼손? 그냥 다 역시 그 의원의 그 당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에는,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아예 평당원이면 제적하는 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김병준 위원장이 계속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현직 의원 아니고 평당원이라고,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간소하게 평당원이기 때문에 쉽게 제명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가 당 지지율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실상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가 평당원에 불과한 홍준표 전 대표를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지난 9월에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귀국한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일종의 평당원의 한 사람이라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의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견제를 하면서도 애써 상대에 대해서 너 평당원이니까 너무 나대지 마세요, 이렇게 좀 경고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견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홍카콜라에서 온갖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면서 막말 1인자로서 시선몰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첫 방송에서도 남북회담 현금 거래설을 비롯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8개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아르헨티나 방문하셔서 당시에 체코를 경유했었는데 그걸 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상회담 하려고 돈 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 주려고 하면 더 쉬운 방법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굳이 체코까지 가서 돈을 줄까요? 이게 말인가? 아니 오히려 국내에서 하면 언론들도 통제하고 뭘 할 수 있는데 굳이 체코까지 가서 돈 줄 일은 뭐야 대체? 이게 말인지. 아니 그리고 사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돈 주는 건 그쪽들 전문이 아니셨나? 그 왜 돈 줄 테니까 이쪽으로 총 쏴달라고 한 거 누구였더라? 선거 때 선거 이기려고 북풍몰이 한번 하려고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달라고 그러시고 막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그 정당이. 네, 참 뻔뻔하게도 이런 얘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홍준표 대표의 지나친 막말과 지금 대표 아니죠. 전 대표의 지나친 막말, 색깔론 이런 것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다 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막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위장평화쇼라고 막 어떻게든 전쟁 못해서 막 안달이었었잖아요. 근데 또 돌아와서 그때 어쨌건 선거 참패 책임을 묻고 물러나셨다가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돌아오셔가지고 또 그때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자유한국당 비대위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지금 약간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옛날 일을 잊은 것처럼 우리는 그때와 이 탄핵된 그때와 약간 다른 것처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혁신을 한 것처럼 보이게 뭔가 계속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한다고 뭐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옛날과 6.13 지방선거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활기를 치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내부를 이렇게 좀 들쑤시고 다니면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 다른 척 해야 되는데 실컷 이렇게 잘 신임 원내대표 뽑고 마치 다른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때 모습을 상기시켜 주니까요. 우리 국민들도 느끼는 거죠. 역시 이래야 자유한국당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떻게든 좀 떼어내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21명 지역구를 포함한 총 79개 지역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쇄신이지 뭐 제대로 된 거 없다는 얘기도 많던데 근데 웃긴 건요. 그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원외위원장 58명 중에 20여 명이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임명된 인사 무려 34%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홍준표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좀 친밀한 인사들이 또 많이 물갈이가 이번에 됐다고 하고요. 이게 딱 봐도 한낱 평당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 당권을 어떻게든 이제 좀 노려보지 못하도록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좀 이렇게 기가 죽기도 하고 이럴 텐데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워낙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러거나 말거나 뭐 오히려 더 홍카콜라인가 뭔가 개인 방송 하면서 가짜뉴스를 아주 그냥 뭐 만천하에 대대적으로 유포를 하면서 막말 존재감을 뿜뿜 내뿜고 계시고요. 참 이 정도면 진짜 그분이 하시는 발언들은 거의 진짜 극우 사이트 이런 데서 그죠? 그냥 누리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농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떠드는 수준의 이야기를 막 방송이라고 그것도 전직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하고 계시니까 참 마음이 깝깝한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코카콜라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홍카콜라 이러니까 코카콜라가 싫어진다고 코카콜라 이제 못 먹겠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뭐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렇게 어디 한번 잘 자유한국당에서 잘 한번 당권도 도전하시고 제명 안 되게 잘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재밌겠네 아주. 네. 대박 재밌어요. 그러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원래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인 거 아셨나요? 아니 왜 우리가 그 사람 생일을 알아야 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이날이 또 12월 19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자 거기다가 대선 승리까지 합쳐서 그때 대선 승리를 또 12월 19일 날 하게 돼서 트리플 크라운 데이라고 그 측근들이 다 그렇게 불렀다고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바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잊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TMI를 이렇게 알아야 되나 싶은데 트리플 크라운 데이를 이게 알고 있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뭐 전후해서 매해 원래 MB와 그 측근들이 계속해서 트리플 크라운 데이를 축하하는 송년 파티를 열더라고요. 막 사진도 많이 있는데 이게 보이시죠? 막 활짝 웃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 뭐 이런. 네.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고 작년에도 한참 그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막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막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전혀 아랑곳 없이 다스는 누구 거냐 그때도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전혀 본인은 잘못한 것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어떡하겠어요. 옥중에 계시잖아요. 송년 파티를 옥중에서 하셔야 되나? 아무튼 뭐 측근들이 다 거기다 몰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뭐 이전처럼은 송년회 당연히 못했을 테고요. 대신에 측근들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옥중 서신을 보내셨대요. 참나. 네. 아마도 이게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이런 거 아닐까? 그죠? 잊혀질까봐.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 보내고 막, 나 잊지 말라고 막 계속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 15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 측근들이 같이 모여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내준 송년 인사, 편지 형태로 된 송년 인사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 할 해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해이다.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을 직접 만나 손을 잡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따뜻한 분 아니시잖아요. 왜 따뜻하지? 그거 봐요. 잊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은 보람이며 함께한 인연은 일생 잊지 못할 뿐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나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담이 되면 이렇게 안 친한 척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나요? 이분이 나라보다는 자신의 곳간을 위해서 일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서 돈 벌려고 대통령 자리까지 따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젠 다 알고 있는데 참.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후퇴 없이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며 자신은 열심히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지. 정말 열심히 일한 건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본인의 곳간을 위해서. 돈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입술 구르트 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엄한 데다가 그죠? 국민 세금 엄한 데다 땅 꼬라박고
거기다 본인 돈 이렇게 챙기시고 이러는데 정말 입술 부르트게 열심히 하셨다는 건 정말 인정. 네.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편안하길 바라셨는가? 그 얘기는 정말 진심이라고는 1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나라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잘도 편안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반응인데요. 웃기게도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진짜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가슴 아파했고 상당수는 울었다라고 전했답니다. 근데 몰라요. 실제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전한 사람이 강 변호사가 네, 다들 가슴 아파하고 상당수는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포인트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슬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손을 잡아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게 뭐 가슴이 아픈 건지 네, 다 하는 일 잘 되길 바란다 이런 게 가슴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셨다고 그걸 노리고 편지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측근들이 뭐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주호영, 김영우, 윤한홍 의원, 뭐 이재호, 최병국, 안경률 전 의원 등등 전현직 의원들 뭐 40여 명이 대거 회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이전 대통령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치보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보복을 누가 했다고 하죠? 아니 우리가 없는 죄를 씌웠나요? 누명 씌웠어요? 다 본인이 저지르신 죄에 대해서 이제 와서 겨우 죄값을 묻고 있는데 죄값을 치르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으면 보복이니 뭐니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중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보복을 한다고 어쩌고 한다 그러면 아직도 정신이 못 차리셨나 보네요. 그죠? 네. 아무튼 다음 송년회도 편지로만 보내셔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편지는 미리 많이 써놓으시기 바라며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